자, 우리 오늘 2단원 함수의 연속 해볼 텐데 처음 공부했을 때도 기억이 나겠지만 연속은 극한만 잘 인지하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만 함수값이란 얘기 하나만 추가가 되면 되는 거라서 기본 개념 자체가 1단원과 굉장히 다르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살짝 살이 더 붙여지는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본 개념 복습할 때는 좀 쉬울 거고 이제 실전에서 쓰일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추가로 한 2개 정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맨 처음은 기본적인 복습이 될 것 같아요. 01 함수의 연속. 자, 일단 연속이 뭔지를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뭐 대충 그림으로 그렸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 요런 점에 점 A가 있다 라고 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왼쪽에서부터 요렇게 다가올 때 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요렇게 다가올 때가 일단 뭐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 무슨 극한이라고 부르고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그 둘이 같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엇이 존재한다의 조건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번은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게 방금 뭐랑 뭐가 똑같은 거라고? 좌극하고 우극이 똑같은 거라고. 그쵸?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려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딱 함수값도 같아줘야 이제 그래프가 이어질 거예요.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자, 이 세 개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우리는 x =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라고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면 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x =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총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 무슨 극한 세 개 같아야 돼. 좌극, 우극, 함수값 이렇게 3개 박자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좌극하고 우극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이렇게 3박자가 모두 같은 상황이어야만 이제 x =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무슨 연속이라고 부르고 불연속이라고 부를 텐데 불연속은 당연히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뭐 불연속이겠지. 셋 다 똑같다의 반대말은 뭐야?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첫 번째로 이런 그래프는 왜 불연속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 무엇은 있지만 극한값은 있지만 무엇과 다르다. 함수값하고 같지 않다. 그치? 극한값은 있지만 그것이 함수값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슨 극하고 무슨 값은 같지만 좌극하고 함수값은 같지만 우극한이 튀어나와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유리함수 같은 거. 이건 무슨 극한이 없다라고 해야 돼? 좌극한이 없어. 무한 들어가는 건 없다라는 거고 뭐 당연히 이런 거. 그냥 빵꾸가 나버렸어. 무슨 값이 없어요? 함수값이 없다가 되겠지. 등등 불연속이 되는 건 당연히 연속이 아니다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칠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속함수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다. 연속함수라는 말이 주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볼 텐데 당연히 첫 번째로 열린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이게 무슨 말일 거냐면 당연히 A초가 B 미만인 곳에서 다 연속이라는 뜻이고 연속이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것이다. 대체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항함수라든지 심지어는 사인 같은 거, 코사인 같은 거, 지수함수 같은 것들 엔간한 건 다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대신 이것만 좀 다뤄볼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얘만 조금 볼게.
자, 닫힌 구간 A, B라는 건 A 이상 B 이하니까 요렇게 A하고 B 이상 이하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내가 어떤 궁금증이 너네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냐면, 자, A에서 연속인지를 따지려면 뭐뭐뭐를 따져야 돼? 좌우함을 따지는 게 원래야. 근데 A 이상 B 이하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A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려고 할 때 무슨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냐? 좌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마찬가지로 B에서는 무슨 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야, 학교쌤한테. 쌤, 연속이려면 좌우함이 다 같아야 된다며. 그렇다면 이런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는 A에서의 연속성을 원래 말 못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야 정상이에요. 맞지? 그런 의문이 합당한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졌을 때 A에서 좌극한이 없으니까 연속에 대한 얘기를 못하겠다. 그러면 A에선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기에는 그래프가 너무 이어져 있어 보이지 않냐? 당연히 뭔가 A에서 연속이라고 너무 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이럴 때만 그냥 수학자 아저씨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닫힌 구간일 때는 A 같은 곳에서 좌극한이 없지 않냐? 그래도 뭐랑 뭐만 같으면, 함수값하고 우극한만 같으면 그래프 그림이 이어져 있지 않냐? B에서도 무슨 극한은 없지만, 우극한은 없지만 함수값하고 뭐만 같으면, 좌극한만 같으면 이어져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렇게 닫힌 구간의 양 끝에서는 원래 엄밀히는 세 박자지만 어쩔 수 없이 말 못하는 좌극한, 어쩔 수 없이 말 못하는 우극한은 좀 빼두고 두 박자만 같으면 우리 연속이라고 하자 라고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아니다를 따질 때는 주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조건 형태로 문제가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 되지. 아, 끝에 세 박자가 없지만 그냥 두 박자가 맞으니까 연설을 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치? 열린 구간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게, 그치? 실수는 촘촘하게 다 있다. 이거 중딩 땐가 실수의 조밀성 이런 단어로 배웠잖니. 그러니 아무리 B 미만, 아무리 B보다 조금 작아도 걔보다는 큰 게 있지. 그러니까 B 미만이면 어떤 숫자든 그 미세하게 보면 오른쪽도 있을 테니까 좌우함을 다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초가 미만인 범위는 어떤 걱정도 없지만 닫힌 구간일 때만 살짝 이상한데? 할 수 있는 걸 그냥 약속으로 넘어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속 함수에 대한 이야기. 엔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다 연속 함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속 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함수의 극한이랑 큰 차이가 없었잖냐, 그치? 무슨 값만 추가가 된 느낌이니까, 함수 값만 추가가 된 느낌이니까 당연히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g라는 함수 둘 다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하면 사칙연산할 수 있어요 랑 비슷하게 둘 다 x = a에서 연속이면 당연히 사칙연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러니 당연히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이 함수는 연속이 될 겁니다. 물론 무슨 셈은 조심하자. 나눗셈은 조심하자. 근데 이 나눗셈이 함수의 연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극한은 리밋도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의 1 분명 분모가 0이 돼도 뭐 어찌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극한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함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함수 fx가 x분의 x의 제곱이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얘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뭐게? 그냥 약분하고 대입해봐. 0이 맞지. 그러나 함수의 연속의 입장에서는 잘 봐. 대답을 잘해야 돼. x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랑 x라는 함수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거든. 뭐가 다르게? 왼쪽에는 뭐를 절대로 못 넣어. 0을 절대로 못 집어넣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좌표 평면상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디에 빵꾸 뚫려야 돼?
0에만 희한하게 이렇게 빵꾸가 뚫린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분수 함수는 약분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이 분모가 0 될 때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 함수값이 없단 얘기야. 그럼 무조건 그 점에서 그 함수는 무슨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엔간하면 분수 함수는 불연속인 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치? 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fx란 친구가 x의 제곱 마이너스의 ax 플러스의 1분의 3이야.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이걸 보자마자 이상하게 느껴도 분수인데 어떻게 연속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 분모가 뭐만 안 되면 괜찮으니까. 0만 안 되면 괜찮으니까. 아, 이렇단 얘기는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2차 함수가 0이 안 된다라는 건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식이 어때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a의 제곱 마이너스의 4가 0보다 작다는 걸 은연중에 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돼. 오케이? 분수는 무조건 분모가 0 되면 불연속이야. 약분이 되든 간 말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괜찮겠구나. 분모가 0 될 리가 없는 거구나. 같은 거를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분명 다른 함수라는 걸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합성함수의 불연속.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합성함수의 극한과 비슷해요. 합성함수의 불연속에 대하여. 자, f합성 gx 라는 친구의 불연속 의심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왜 의심이라고 하는 건지는 천천히 가봅시다. 물론 이것도 1회차 공부할 때 충분히 배웠을 내용입니다. 자, 어떤 합성함수 f합성 g가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길 거냐? 당연히 f란 함수랑 g란 함수가 합성된 거니까 f 때문일 수도 있고 g 때문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의심점, 용의자는 총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요 안에 있는 g가 지랄 맞으면 당연히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의심점은 속함수 gx가 불연속이 되는 x, 거기가 당연히 의심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당연히 바깥에 있는 f 이 새끼가 불연속 함수여서 또 끊길 수도 있을 거 아니겠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겉에 있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 equal t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해보자. 1대라고 쓸게. 합성함수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 f는 내 안에 t가 들어올 때가 불안하대. 그럼 이 합성함수에서 x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아니면 누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렇지, 너 잘하네. g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얘는 약간 한 껍질 더 풀어주는 느낌이지. f가 x equal t에서 불연속일 때 gx라는 친구가 통째로 그 위험한 t가 되도록 하는 x들. 이게 지금 의심점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의심점이라는 건 진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잘못 잡아온 범인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 꼭 검증을 직접 해주셔야 된다. 그럼 검증을 하는 방법은 뭐냐? 뭐 어렵지 않아. 연속이다를 검증하는 방법은 세 가지만 따지면 돼. 뭐야? 좌우함을 따지면 된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한 번만 연습을 해봅시다. 오른쪽에 좀 길게 예시가 있죠. 자,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가 요래. 여기가 2, 1, 마이너스 1, 1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fx. 그 다음 gx라는 칭은 좀 끊겨 있네요. g는 쭉 제로로 오다가 빵꾸 뚫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여기도 빵꾸 뚫리고 이때가 마이너스 1에 잡힌 것 같고 다시 v자로 뻗어나가고 색칠되고 빵꾸 뚫리고 쭉. 이게 이제 gx입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 누구 합성 누구를 해볼 거냐면 g 합성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이 몇 개입니까? 뭐 이런 거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일단 용의자 색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에 있는 fx가 불연속인 점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용의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g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자. g는 어디서 끊겼으니까? 마일도 끊겼고 0도 끊겼고 1도 끊겼음. 그러면 x가 그게 되는 게 무서운 거라고? 아니라 그랬지. 누가 되는 게 무서워? 오케이. f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fx가 0이 되거나 fx가 1이 되는 게 무섭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그게 어딘지는 또 따져봐야 되거든. 그래프로 가보자. fx 이퀄 마이너스 1이란 건 상수함수 마이너스 1 쭉 그어주면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것 같아. x 이퀄 뭐랑 뭐냐? 이거 기울기 1이야. 마1, 마2, 마3하고 1입니다. 자, 그 다음 fx가 0 되는 거 누구야? 자, 그 다음 x가 1인 건 여기하고 저기 있는 누구랑 누구냐? 마이너스라고 3. 안 졸리려면 자꾸 중얼중얼 이렇게 대답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불연속 후보가 7마리가 있는 건데 얘네 7개가 다 연속인지 아닌지를 지금 그냥 내 눈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싹 다 조사를 해줘야 돼. 실제로 배제고는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만 상일여고나 한영고 같은 학교에서는 서술형에서 합성함수 2개 그래프 줘놓고 불연속인 점을 모두 찾으시오라는 서술형을 낸 적이 있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7개를 다 조사하는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 내신 기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좀 해보자. 7개 다 하는 건 에바니까 한 2개 정도만 해볼게요. 첫 번째, 요 친구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자. x 이퀄 1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볼게. 자, 세 박자만 따지면 된다고. 좌우함. 그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음. g 합성 f의 1의 플러스. 물론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는 건 좀 에바긴 해. 학교쌤이 지랄하고 그어버릴 수 있으니까 실제에서는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라 써야 되겠지. 아무튼 이건 1의 우극한. 그 다음에 gf의 1의 마이너스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값인 gf의 1까지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가봅시다. 자, f의 1의 우극한은 뭐냐? 이렇게 올 거야, 그지? 만약에 그냥 f의, 잘 대답해봐. 이게 만약에 합성함수가 아니라 f의 1의 우극한은 뭐니? 하고 물어보면 너넨 대답을 뭐라 해야 돼? 2라고 해야 되지. 근데 합성함수에서 f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땐 어떻게 돼?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1의 위에서 가요.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돼. 그냥 극한값은 절대로 방향성이라는 게 없어. 왜? 어제 말했지만 극한값은 세 글자로 무슨 찌야? 목적지야. 그러니까 서울대 위쪽에서 간다 아래쪽에서 이런 거 없이 내 목표는 서울대가 있어야 되지만 합성함수일 때는 내가 진정 구하고 싶은 목적지는 F께 아니라 누구 거니까 G 거니까 G 대답할 때만 딱 하고 대답해줘야 되고 그 전까지는 방향을 살려줘야 된다. 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서 이제 여기서는 뭐의 무슨 극한? 마이너스 1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G에 마이너스 1의 플러스라고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의 플러스 오른쪽에서 오면 뭡니까? 1이겠네. 자, 그 다음 F의 1의 마이너스는 뭐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의 위에서부터 내려 꽂네. 아까 똑같네. 뭐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함수값이니까 찾으면 돼. F1은 1,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 1. 같았네. 그렇다는 건 얘는 뭐였구나? 연속이었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제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나머지도 다 해야 되지만 궁금하면 네가 해봐. 자, G합성 F의 0의 플러스도 해볼 거고요. G합성 F의 0의 마이너스도 해볼 거고요. G합성 F의 0도 해볼 겁니다. 자, 얘부터 해보자. 다 같이. F의 0의 플러스 뭐요? 0의 마이너스. 그치? 그래서 얘는 G의 0 마이너스. 일단 해놓고 얘부터 하자. F의 0 빼기 F의 0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냥 함수값 F0. 오케이. 자, 그럼 이제 G의 자극한이니까 자극한 0, 우극한 0. 그래서 이거는 0이고 0. 근데 함수값은 어때? 마이너스 1. 자, 그러니 x 이퀄 0에서 무슨 값은 있니? 극한값은 있어요. 근데 연속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지.
필요하다면 나머지 6개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주셔야 서술형에서는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였지. 좋아. 다음 페이지. 우석이한테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 자식. 말로 못하죠? 자, 존재성 정리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존재성 정리 2도 있기 때문에 이제 1하고 2로 구분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한번 공부했던 거니까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대단원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미분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요 1단원에서 무슨 정리라고 이름 붙은 걸 2개 배우고 미분 쪽에 가가지고 무슨 정리라고 붙은 걸 또 2개 배운단 말이지. 그 4개를 한번 이름을 먼저 말해볼게. 여기서 배우는 건 첫 번째가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 다음 미분 단원 쪽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게 뭐냐면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로레 정리. 이렇게 4개의 정리를 배웁니다. 근데 얘네들을 통틀어서 존재성 정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어떤 정확한 값, 뭐 3이에요, 7이에요 이런 값을 주는 건 아니고 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x가 있긴 있어. 뭔진 모르지만 있긴 있어. 라는 존재성까지밖에 얘기를 못 해주는 정리. 바꿔 말하면 존재성만 언급할 수 있는 정리여서 이제 이름은 존재성 정리다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네들 배울 때 좀 뭐라 그럴까 두리뭉실한 느낌을 받을 거야. 정확히 답이 딱 얼마다라고 나오는 뭔가 공식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대 슈퍼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얘네들을 배우는 이유가 교과서의 흐름상에서는 반드시 있어요. 얘를 알아야 나중에 적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뭐 평균값 정리와 로레 정리는 당연히 얘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사이값 정리도 이제 문제에 조금 활용될 여지가 있음. 그래서 각각 4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은 이렇게 2개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거든. 일단 최대 최소 정리가 뭔지를 언급만 하고 금방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건 뭐냐면 이것만 잘 기억해줘. 결론은 다 알아요. 대충 최대 최소 정리 이름만 봐도 알 거 아니야. 뭐 최대값이 있나 보지 뭐 라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수투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뭘 많이 배울 거냐면 수투는 명제를 존나게 많이 배울 거야. 명제는 뭐뭐뭐뭐이면 뭐뭐뭐이다잖아.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한가? 아니 결론도 중요하지만 P이면 Q이다의 그 P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P가 아닐 때는 이 정리를 적용 못하네 랑 P니까 적용할 수 있네를 구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할 줄 아는 거고 이 앞에 어떨 때만 그게 가능한 건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 자, 어떤 상황이냐면 박스에 적혀 있을 거야. 어떠할 때 쓸 수 있는겨? 그냥 연속이다란 말이 아니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겠지.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래. 얘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풀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진 않아. 왜냐하면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봤으면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고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라서 없는데 물어봐 놓고 객관식 이렇게 낼 수는 없을 거 아니니? 그러니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 있으니까 냈을 거고 없으니까 안 물어봤을 거라서 딱히 지금은 최대 최소 정리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최대값이 있겠지 라고 생각의 흐름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공부는 이것만 해놓자. 그럼 왜 이런 전제 조건이 붙었을까만 생각해 놓자. 그럼 바꿔 말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질문할게요. 자,
자, 요 함수 최대값 있니? 없지. 최소값 있니? 없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색칠하면 최대값 있니? 최소값 있니? 최소값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여기가 B야. 이러면 당연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은 아닌 거잖아. B에서 이제 발산해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 없는겨? 최대값이 없는 거. 아,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 연속이 아니면 최대 최소가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만 해주시면 되고 1번은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것이 이제 2번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박스에 있는 멘트를 그대로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빈칸 넣기 테스트, 다음 시간 테스트에는 문제풀이 아니라 이것도 그냥 있을 거야. 자, 뭐냐면 함수 fx가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1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시작할 때 높이와 끝날 때 높이가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개가 만족될 때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냐면 말로 하면 편해. 오늘이 10도였고 내일은 30도면 그 사이에 20도였던 때가 있겠지. 내 몸무게가 지금 100kg고 1년 전에는 50kg였으면 70kg였을 때가 있겠지. 같은 느낌이니까 그거를 이제 워딩화 해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에 대해서 그래서 사이값 정리인 거지. FC는 K가 되도록 해주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렇지? 받아들이는 건 다 쉬울 텐데 이 워딩을 고지고대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고 없고가 이제 나중에 남들이 봤을 때 수투를 제대로 공부했냐 안 했냐의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 예를 들어 실제로 면접 갔을 때 고3 때 수시로 평균값 정리를 말씀해보세요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B-A분의 FA 빼기 FB부터 말하는 새끼는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나 같아도 떨구겠다. 근데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열린 구간 A, 이렇게 말 나오면 이 새끼 공부 좀 제대로 했네? 라고 알 수 있을 거거든. 단적으로 내가 막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막 수투 선행했어요 라고 이제 깝치는 병신들 있잖아요. 학생 탓은 아니지. 어머님들이 하는 거지. 옆집 철수는 벌써 수투 했다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애도 중3 때 수투를 시키곤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야 너 미분계수가 뭐야 라든지 평균값 정리가 뭐야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면 얘가 선행을 제대로 했는지 또는 선행을 할 자격이 있는 친구인지 같은 걸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학교쌤이나 수학쌤들은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냐 아닌지를 문제를 잘 푸는지 같은 걸로 보지 않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거를 말로 할 수 있냐 없는 애로 그냥 1초 만에 판단이 다 돼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똑바로 공부한다는 것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다. 수투는 일단 이런 걸 완벽하게 떠들 줄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다. 그래프 그려면 이런 느낌이야. A에서의 출발 지점과 A에서의 함수값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분명 달라야만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FA가 요 정도 있고 FB가 이런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 한 요 정도라고 해볼까? 라고 했을 때 분명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것이다. 그치?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존재성 정리라는 말에 들어있었던 이야기지만 정확히 몇 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 문제에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이렇습니다. 날씨로 비유하자면 그치? 어제가 영하야, 오늘은 영상이야. 그럼 딱 몇 도일 때가 있었다. 0도일 때가 있었다. 이게 문제풀이에 왜 좀 더 잘 활용이 되는 거냐면 fx equal 0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디와의 무슨 점이야? x축과의 교점, 방정식이 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조건이 비슷하지만 바뀝니다. fx가 당연히 연속인 건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FA하고 F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곱했을 때 무슨 수? 음수. 요거 1대. 그때 어떤 조건이냐면 FC equal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는 거겠지.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일 때만 이거를 성립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 뭐 연속은 당연히 다 안 놓칠 테니까. 반드시 이거여야 하는 이유를 느껴보자고. 자, 만약에 FA가 있고 FB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둘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라는 게 이제 지금 참이라고 치면 반드시 참인 명제는 뭐밖에 없지? 대우명제지. 대우명제 뭐요? not Q면 not P다. 이거는 참이지. 그러면 P 아니지. Q이면 P다. 이거 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참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몰라. 마찬가지로 P이면 not Q이다. 물론 요즘 교육과는 안 배우죠. E라고 하거든. 들어본 적 있나? 우리 역이랑 대우밖에 안 배우네. 요즘 교과서는 원래 이건 E라고 있거든. 얘도 참인지를 모릅니다. 즉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짧아잉. FA가 양수고 FB가 음수였어. 아니면 둘 다 양수였어. 그러면 해 없네? 맞아 틀려. 아닌 거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정확히 어떨 때만 쓸 수 있는 거냐면 둘이 먼저 다르다라고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반대로 봐봐. 해가 있어. 그러면 둘의 부호 다른 거니? 그것도 아니지. 이럴 수 있는 거니까. 해가 없대. 해가 없다면 둘이 부호는 뭐 한 거야? 그치? 이거는 마지막에 내가 말한 건 대우지. 해가 없으면 같은 높이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부호가 다르면 해가 없을 수가 없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의 형태인 명제라는 것을 인지를 꼭 해주시고 뭐일 때만 성립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둬야 허수처럼 실수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이 얘기 다 책에 적어놨어. 밑에 있지만 사이값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수투 연속의 이야기였으니까 문제 풀어볼 텐데 여기는 매우 기본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필기 잘해주시면 되고 이거 당연히 금요일날에 또 테스트를 보겠죠. 자, 가조건 함수 fx는 1, 2에서 불연속이다. 보는 순간 왜 불연속인 거야? 0이 되니까 불연속인 거지.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a라고 해준 다음 x 빼기 1, x 빼기 2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 바로 대입하자. 아이씨 유치한데 암산이나 할까? fx 여기다 써놓고 분모 x 빼기 나누고 대입하면 몇 a야? a는 4 되겠죠. 따라서 이제 f의 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해서 24다. 즉 분수가 불연속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됐던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x 플러스 2는 fx다. 채환아 이게 무슨 말이요? 주기가 얼마다라고 받아들이면 돼? 주기가 2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열린 구간 0에서 ax 플러스 1. 그 다음에 0 이상 1 미만에서는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다. 자, 그러면 당연히 너무 쉬운 거지만 그래도 한 번만 천천히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 겨.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뭐 이렇게 있는 겨. 자, 얘네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갈아타는 곳인 어디에서? 0에서 일단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요 2cm의 간격을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쭉 이어갈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노란색의 1쪽에 있는 얘기랑 마이너스 1의 초록색 이야기가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야 복붙했을 때 높이가 같아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두 가지만 따져야 되겠네. 첫 번째, x 이퀄 어디서? 0에서 따져야 되겠다. 자, 엄밀히 말하면 잘 봐잉. 엄밀히 말하면 이 식은 0의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에 따져야 되고, 여기서는 우극한과 함수값을 따져야 돼. 왜냐면 이상이니까 함수값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쪽이잖아. 엄밀히는 그렇지만 얘네 그냥 무슨 함수라서 다항함수니까 좌극한이나 함수값이나 뭐해? 같아. 그 말은 엄밀히 좌극한지만 그냥 0을 뭐 해도 돼. 대입해도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었지. 그래서 1은 B겠죠. 대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초록색 쪽에다가는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랑 노란색 쪽에다가는 뭐 대입한 거? 1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를 봅시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일 거고, 노란색 쪽에다가 1 대입하면 3 플러스 2A 플러스의 B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B는 1이었으니까 1하고 B 지워버리고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A, B의 값을 합을 구해주세요. 뭐 제로네. 단순한 문제였고.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엄밀히 나눠야 될 때도 있어요. 3번처럼. 언제나 2번처럼 대충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3번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식이 나왔고 x가 0보다 크다일 때 식이 나왔습니다. fx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 자, 우서가 x 이퀄 0에서 연속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뭐뭐뭐가 같군. 좌우함이 같군.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는 0의 무슨 극한을 알 수가 있죠? 좌극한. 그런 이렇게 표기합시다. f의 0 마이너스 플러스 g의 0 마이너스라고 쓸 거예요. 그 대신 뭐 우변은 어차피 2차 함수네. 그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다 같네. 그냥 대입하자 하면 얼마? 4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식에서는 무슨 극한? 우극한. 그래서 0 플러스 빼기긴 하겠지. 그 다음에 g0 플러스가 될 거고 는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자, 그래 놨더니 문제 조건에 g의 0 빼기랑 g의 0 플러스를 둘이 뭐 뺄셈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자. 둘을 더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fx라는 게 무슨 x 이퀄 0에서 뭐래? 연속이래. 그러니 어차피 둘 다 f의 뭐랑 똑같다고 치고 f0이랑 똑같다고 치고 2f0 써줄 수가 있겠고 플러스 g의 0 마이너스 빼기 g의 0 플러스 이게 12구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뭔지를 봅시다. 문제에 주어진 거랑 그냥 똑같네. 6이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렇다는 건 f0는 3이겠네 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이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 B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다. 우서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야? 고등학교 1학년 졸업 안 하셨습니까? 1대1 함수면서 공념치와 같은 게. 오, 그게 5글자로 거의 다 왔어. 채원아, 뭐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어? 1대1까지는 맞아. 이 새끼가 1대1 함수까지는 얘기했어. 부서가 너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이걸로 몇 번 갈고 왔는데. 규현아, 역함수 존재할 조건 뭐요? 규환! 1대1 대응. 우서가 1대1 대응이 뭐인 거야? 공념치와 같고 1대1 함수. 그쵸.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라는 게 이제 1대1 대응이다. 자, 잘 봐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1대1 대응이야. 그럼 거꾸로 질문할게. 그러면 1대1 대응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어야 됩니까? 아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거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때 배웠을 건데 그래프가 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y값들만 다 따져봐봐. 어차피 y값 하나씩밖에 대응 안 하지.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1대1 대응이라고 무조건 연속인 건 아니야. 자, 그래서 그냥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연속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자, 그래프가 끊기면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 있나? 안 되겠고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 있나?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기로 했으면 계속 어때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감소하기로 했으면 계속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연속이라는 조건과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뭐 하거나 항상 증가 또는 감소다.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이게 아니야. 그치?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항상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가기만 하거나 내려가기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bx 그 다음에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연속이라니까 어디서 먼저 따져야 돼? 연속성을 먼저 따져야 돼. 연속성 x 이퀄 1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위에 거에다가 대입하면 4-a, 밑에 거에다가 대입하면 2b 마이너스 4. 맞나? 그래서 2b는 8-a. 이런 관계식이 나올 것 같고.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관찰해 봅시다. 1이 요렇게 있어요. 먼저 얘부터 그려볼게. 얘는 어디로 볼록인 이차 함수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고 대칭축이 어디야? 2분의 a야. 근데 나는 1보다 오른쪽에 그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꿀렁하는 대칭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이렇게 꿀렁이 보이면 돼, 안 돼?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미리 꿀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만 보자 이런 게 좋다 이거지. 그렇다는 거는 방금 여기 대칭축 뭐라고? 2분의 a라고. 2분의 a는 1보다 뭐 해야 되는구나? 작아야 되는구나. 혹시 같아도 되니? 같다는 건 여기가 꼭지점이고 올라가는 거라는 거야. 괜찮냐? 괜찮네. 그래서 이런 범위.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 미만 쪽에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를 그릴 겁니다. 왼쪽에 그릴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꿀렁 미리 하고 사라져 이런 게 보이면 돼, 안 돼? 이런 거 안 되겠다.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꿀렁 하세요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초록색의 대칭축은 어디야? B. 그래서 이 B가 1보다 어때야 되는구나?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친구는 2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안 채로 이제 문제를 풀러가야지. 중계만 나보고 무슨 식의 최대 최소를 찾으래? 너무 유치하네. 3a 플러스 2b를 한번 구해봅시다. 한 문자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2b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다. 8 빼기 a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8.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얘 최대값 얼마일까? 땡. 12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항상 여러 개의 변수가 한 문자로 정리가 될 때, 즉 이와 같이 정리가 될 때 A에 대한 범위도 있었지만 B에 대한 범위도 있었지 않냐? 얘도 신경을 써줘야 돼. 왜냐면 얘도 분명 A에 대한 범위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 자, 그래서 확인합시다. 이 B가 8-A랑 똑같대. 그런데 B가 1 이상이니까 이 식은 뭐 이상이야? 2 이상. 그렇다는 건 A는 뭐 이하? 6 이하라는 것도 분명 있어야 될 조건이라는 거지. 물론 다행히 지금 이 문제에서는 A가 2 이하랑
A가 6 이하다.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A가 뭐 이하가 돼? 2 이하가 되긴 했으니까 그냥 2 대입했어도 답은 안 틀렸을 건데 만약에 이쪽에서 풀었더니 A가 뭐 1 이하야. 그럼 얘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 나오고 그들의 범위가 각각 주어졌을 때는 다 한 문자의 범위로 다 통일을 해주고 대답을 해야 된다. A가 2 이하이므로 정답은 12가 맞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일단 f는 3차야. 그 다음 g는 연속인 함수다.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평가원, 즉 수능 출제하는 그 아저씨들의 이제 문법인데 3차 함수라고 fx는 정확히 줬지. 근데 gx에 대해서는 연속이다라고 까지밖에 안 줬지. 그러면 엔간하면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항함수면 보통 다항함수라고 줘. 근데 안 줬다는 건 아니니까 안 준 거야. 뭔 말이냐면 사실 gx가 다항함수였어도 연속인 함수라고 준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좀 야비하게 안 해. 연속함수라고 준 건 다항함수는 아닌데 연속이니까 그렇게 준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싹 다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지금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래? 1이래.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안 줄 때가 있다? 그러면 음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냥 그래. 최고차의 개수를 안 주면 이거 음수여서 일부러 너네 생각 못하게 음수로 만들어 놓고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런 건 평가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좀 느껴지는 뭐라 그럴까? 그냥 컨센서스 같은 느낌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잡소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권 봅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f 곱하기 g라는 게 x 괄호 x 플러스의 3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g0는 1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f1이 자연수다. 이렇게 나와 있다. 오케이, 바리. 자, 내가 할 수 있는 출발은 이 항등식에서밖에 출발을 못 하겠어요. 자, 아무거나 해보자. 일단 G0는 1이다 이런 거 나왔으니까 뭐 해보고 싶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X에다가 0 같은 거 넣어보고 싶단 말이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규환이 좌변이 어떻게 됩니까? 규환 어떻게 돼? 좌변. 대입해. 0 대입하라고! 규현, 그럼 네가 바통 타치해. F0, 은 0. 그렇지? G0가 1이니까 좌변은 F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F0은 0이다라는 것을 우린 자꾸자꾸 인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말은 fx란 친구가 인수 누구를 갖고 있다? x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잘 봐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 쪽 얘기까지 다 공통으로 관통되는 얘기인데 지금 x란 인수가 있음을 확인했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지. 그래서 오케이 신나가지고 네가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0이라는 것 말고 다른 교점이 있다고 문제에서 확신했어? 안 했지. 근데 내가 이렇게 풀었다는 건 이거 실수라는 실근이 있다고 써버린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이쪽이 x축하고 안 맞는 허근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인수가 있음이 확실하면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인수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선 절대로 인수분해한 형태로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내림차 순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잘 봐. 자, gx 쪽으로 문제를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gx는 하고 쓰면 당연히 왼쪽에 있었던 fx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분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주의해야 될 거 한번 봐봐. x 곱하기 x의 x 곱하기 fx가 x제곱이다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질문, f형은 0이다. 맞을까 틀릴까? 왜? 넘기면 fx는 x 아니야? 그러면 0 아닌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근거가 뭐야? 채환은 왜 아닌 것 같아? 눈치 말고 설명을 해봐요. 무사가 f형은 0일까 아닐까? 눈치는 빠른데 왜 그래요? X에 대입한 게 fx가 앞에서 0이라서 0 곱하기 f형은 0이어서 뭐 그것도 뭐 절반은 맞는 얘기야. 자, 엄밀히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f형은 0이 맞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fx가 뭐야? x. 그러니까 f형은 0이다 라고 생각했겠지. 그 친구가 틀린 이유는 뭘까?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양변을 뭘로 나눴니? x로 나눴지. 그래, 나눗셈은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고? 분모가 0 될 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즉 x가 0일 때는 x를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fx가 x라고 쓰는 건 단 x가 어디일 때만이야? 0이 아닐 때만 그렇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f0은 따로 3이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빵꾸가 뚫리고 여기만 따로 3이야. 그렇지? 요거에다가 x를 곱하면 x제곱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0일 때는 나는 3이지만 얘가 0이어서 또 0이 만족이 되거든. 즉 양변을 어떤 문자로 나눌 때는 그 문자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식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들의 4점짜리 기출문제거든. 그 이유가 이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나 지금 양변을 fx로 나눴어. 그럼 이 분수식은 fx가 뭐가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야? 만 성립을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는 하고 적어볼게. fx가 뭐긴 한 거냐면 x 괄호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긴 하니까 일단 천천히 이렇게 채워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대표적으로 f형이 0이었으니까 x라는 인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분모에 x 이렇게 깔려버렸잖냐. 그러니 얘네들 분모에 x가 있으니까 0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 아니냐. 그치? 자, 근데 일단 뭐 같긴 하니까 약분을 해볼게.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 분의 x 플러스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 fx가 0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식은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질문할게. 내가 이 식에서 g의 0은 대입을 해서 b분의 3이다 라고 푸는 게 맞을까 틀릴까?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fx가 0이 아니다. 이때 fx가 0, 이쪽은 잘 모르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x가 0이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요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식에 0을 대입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G제로는 B분의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돼요. 왜 그럴까? 그렇지. 누가? G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잘 봐. X가 0은 대입할 수 없어. 그러나 0에 굉장히 가까운 수는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인 gx는 이 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극한값이라는 건 x가 정확히 0은 아닌 거니까 0을 대입한 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의 b분의 x 더하기 3, 즉 b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긴 해. 뭐가? 극한값은.
근데 이 문제에서 gx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g라고 g0랑 같다라고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인지를 해주시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일단 따라서 b는 얼마다? b는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gx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 gx가 어떤 상황이냐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이제 b 찾았으니까 3이야. 그거 분의 x 더하기 3입니다. 단 여전히 이건 f가 0이 아닐 때긴 해요. f라는 건 이제 요거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분수야, 분수. 만약에 요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수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분모가 0 되는 위험을 잘 파악해봐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방금 봐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어봐. 분모가 0이 되면 절대로 연속이 될 수 없다고 했지. 근데 지금 이 식을 봐봐. 분모 0 된 x가 있었잖아. 근데 왜 연속일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y는 x분의 절대값 x라는 함수 얘는 어디서 불연속일까? 얘 0에서 빵꾸 뚫린 거 보여? 그치? x분의 x제곱으로 합시다. 얘 0에서 빵꾸 뚫린 거 보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fx를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x분의 x제곱은 당연히 x가 뭐가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야. 0일 때만. 근데 내가 x 이퀄 0에선 따로 0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주면 이건 연속이 되지. 지금 gx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식은 이런 부분이고 따로 빵꾸가 날 수 있는 위험은 따로 그냥 내가 알맞는 값으로 정의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분수여도 즉 이 식만 있으면 얘는 불연속이 맞지만 0이 아닐 때는 이거고 0일 때는 얘가 비어있는 그 부분을 딱 메꿔줄게 이렇게 정의하면 분수가 포함된 함수도 당연히 연속이 될 수가 있어.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분모 x가 있지만 g0는 따로 1이라고 정의해줌으로써 그 빈 부분을 메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근데 잘 봐래. 이제 분모 몇 차식이고 2차식이고 분자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만약에 분모가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의 1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었다고 쳐봐. 그럼 이 분수식은 뭐일 때랑 뭐일 때 디파인 하지 못해요? 마이라고 마삼 때 얘기 못하지. 하지만 미친 척 잠깐 약분해보면 이거 약분하면 1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랑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는 이건데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뭐? 1.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도 또 뭐? 1.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요거 전체는 연속이 되지. 이해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분자는 1차고 분모는 2차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기자냐? 그러면 어디서의 불연속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x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에선 2분의 1이야 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1은 막아낼 수가 있어. 근데 마이너스 3 쪽은 막아낼 수가 있나? 없어요.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3 쪽은 무한대로 가버리거든. 이렇게 발산하지 않냐? 그냥 빵꾸 뚫린 거면 점으로 메꾸면 그만인데 발산을 해버리면 도와줄 수가 없음. 그래서 나오는 건데 분모 쪽이 분자 쪽보다 차수가 더 높아. 특히 2차고 1차야. 그러면 요 식이 얘로 약분이 되면 안 돼요. 왜? 약분이 되면 하나 항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무한대가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음. 그러면 얘가
연속일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분모가 뭐가 안 되는 거다. 라는 거겠지. 그럼 아까 살짝 언급했었지만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건 판별식이 어때야 돼? a의 제곱은 12 미만 이런 조건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냐? 오케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어렵게 이야기했으니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 좀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꼭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 내가 얘를 좀 시간 오래 끄는 이유가 뭐냐면 연속 부분이 킬러 문제로 나오면 이런 엄밀한 이야기 하나 때문에 문제가 풀리고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잘할 수 있어야 돼서 시간 일부러 오래 끌고 있는 거니까 곱씹어 보세요. 영상 다 찍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뭐 이렇게 나왔대. 그 다음에 뭐 F1이 자연수다란 말 나왔으니까 뭐 F1 구하러 가보지 뭐. F1이 뭐냐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네. 근데 B는 3이라고 줬으니까 A 플러스 4네. 이게 자연수래. 그러면 당연히 A는 뭐 정수긴 해야 될 텐데 마이너스 뭐부터 되는 정수야? 마 3부터 되겠네.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고 딱 3까지겠다 뭐. 일단 이게 A의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러 갈 겁니다. G2의 최소값을 구하라. G2 구하자. 자, 규환아 G2 대입해봐. 뭐 더하기 A분의 뭐요? 왜 대입도 못 해줘? 빨리 해줘. 여기 G 있고 2 대입하래잖아. 빨리빨리 안 해? 이 정도는 계산해도 돼요.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분모가 최대한 뭐 해야 돼? 커야 돼. 제일 큰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 13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규현! 뒤졌냐? 왜 목소리가 안 들려? 규현! 규환! 너네 좀 목소리 좀 내. 자,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앞으로 수투 하면서 또는 확률과 통계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꽤 요즘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근본이 되는 이야기는 이거니까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던 방정식처럼 풀면 우서가 뭐야? fx가 x하고 그 접속사를 제대로 말해봐. 오케이. fx가 x 또는 2x다 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질문할게. 내 대답에 yes or no로 대답해. fx는 1차함수구나. 그걸 조심해야 돼. 뭐 당연히 x 또는 2x는 이차함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매 순간 x나 2x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y는 x가 이렇게 있고 y는 2x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요 fx가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것처럼 그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지금은 fx 하고 싶은 기분인걸? 아니 나 갑자기 2x 하고 싶은 기분으로 바뀌었어. 아니 그냥 나 다시 한번 y는 x 갈래. 아 나 여기서 y는 2x로 바뀔래. 아 나 그냥 지금부터 y는 x 다시 할래. 이런 식으로 잡혀도 이 방정식을 성립합니다. 왜냐면 그 매 순간 x 아니면 2x니까 뭐 0이 되겠지.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매 순간마다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이거다라는 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문제 속에 단 fx는 다항함수임 이라고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지랄 떨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때는 x 하나만 선택하거나 2x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지. 그럼 만약에 fx가 다항함수일 필요는 없는데 연속이긴 해야 돼요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워프를 할 수 있어, 없어? 점프를 못하지. 그럼 다른 함수로 갈아타려면 유일하게 어디서 갈아탈 수 있어? 교점에서. 내가 거기를 환승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로 가다가 2x로 간다. 이것도 연속이긴 해. 아니면 2x로 가다가 x로 간다. 아니면 난 쭉 2x 할래. 아니면 쭉 x 할래.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6번 문제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된 개념이고, 이제 이거를 곡해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당시 이게 11번 정도의 그냥 무난한 4점짜리였는데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주어진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f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f 플러스 x의 제곱은 제로다 이렇게 나왔다. 자, 일단 인수분해 해볼게. 뭔가 끼리끼리 묶일 것 같으니까 앞에 두 개를 묶어보면 f의 제곱과로 f-1 뒤에는 x의 제곱으로 묶으면 또다시 f-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채원이가 이거 싹 다 인수분해봐. f-1로 묶어내고 나면 또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자, 이렇게 될 테니까 규하나 fx는 하고 방정식을 풀어봐요. 그렇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또는 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슉 있을 거고 y는 1 그어보면 이렇게 일단 있고 일단 드르륵으로 먼저 할게. y는 x 그으면 이렇게 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x 그으면 이렇게. 아이고야 어긋났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fx는 연속함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다가 점프 이런 건 못하겠지만 가다가 갈아탈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 그 중에서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 fx의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걸 찾아보자. 만약에 내가 왼쪽에서부터 출발할 때 y는 x를 타고 왔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왼쪽은 그냥 무한히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면 최대값이 없지. 그럼 이따 어디로 와야 돼? 1로 쭉 와야 돼. 이제 환승역에서 고민할 겁니다. 그냥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게 올라갈지 그냥 갈지인데 그러면 최소값 0을 만족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럼 또 여기서 갈아타는 걱정을 해야 돼. 밑으로 빠질지 올라갈지. 근데 최소값이 0이니까 더 내려가면 안 되겠지. 이제 올라옵니다. 다시 여기서 취사 선택할 거야. 올라갈지 평평할지. 올라가면 무슨 값이 없어져? 최대값이 없어지니까 평평하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취사 선택을 해나가는 함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 다 만족했으니까 함수값들 구해볼 텐데 f의 마이너스 3분의 4래. 일단 여기가 어딘지 보자. 야, 마이너스 x랑 1의 교점이니까 x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 1인 상태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건 요 정도에 1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의 제로는 뭐 제로겠지 뭐. 그 다음에 f의 2분의 1이니까 여기쯤에 있겠네. 얘는 y는 x란 직선이었기 때문에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LF이다. fx는 x = 1, 2, 3에서만 불연속이다. 뭐 눈에 보이죠? 2차 함수 이 녀석에 대하여 합성함수가 x =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식으로 해보자. 합성함수의 불연속에 대한 이야기야. 자, f 합성 gx를 볼 텐데 얘가 x = 2에서 불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세 박자 중에 뭔가가 어긋나면 되겠지. 그럼 일단 식으로 써보자. F 합성 G2 플러스 우극한 따져봐야 되고 F 합성 G에 2에 마이너스 해봐야 되고 F 합성 G2 해야 돼. 빠르게 가보자. 자, 그러면 G에 2의 플러스가 뭐냐? 라고 하기엔 그림이 없으니까 난 그림이 있어야 이게 위에서 올지 아래에서 올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놓자. 자, 규현아 얘 대칭축 어디요? 그럼 여기 2, 하고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시오. K-4.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G를 보면서 대답을 하세요. G의 2의 우극한은 뭡니까? K-4의 위에서부터 내려 꽂네. 그래서 F K-4 플러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그러면 두 번째 G의 2 빼기 채원은 어떻게 될까? 어디서 와? 위에서 오잖아. K-4의 플러스죠. 자, 그 다음 G2야 그냥 따로 K-의 4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불연속이라는 건 이 세 개가 같으면 돼안돼? 안 되는데 얘랑 얘는 다를 리가 없어. 뭐 똑같은 건 어쩔 수 없이 같아야 돼. 그렇다는 건 여기가 달라야만 하겠네. 그렇다는 건 잘 봐야 돼. 이거를 보니까 F라는 함수에 무슨 극한하고 무슨 값이 다른 곳을 봐야 돼. 우극하고 함이 다른 곳을 봐야 돼요. 좌극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 보세요. 1. 1도 2도 3도 다 불연속인데 fx가 1은 우극하고 함수값은 뭐해? 같은 거 그림에 보이지? 좌극함만 달라. 그럼 이게 아닌 거잖아. 근데 x 이퀄 1을 봐봐요. 우극하고 함수값이 어때? 달라요. 그러면 k 빼기 4라는 친구가 그 2가 되면 되겠구만. 또 3을 보시면 우극하고 함수값이 뭐해? 다른 거 보이지? 그러니까 k 빼기 4라는 저 값이 3이 돼도 되겠구만. 따라서 k는 6하고 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8번 하고 쉴 거니까 마지막 힘내봅시다. 자,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0 이상 4 미만에서 fx는 이거이다. 우서가 나 조건이 무슨 말이요? 주기가 4다. 이게 이제 요 이차함수를 계속 복붙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자, 1초가 10 미만일 때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일단 연속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연속을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0이 있고 4가 있어. 근데 얘를 복붙 했을 때 연속이다라는 뜻은 어디랑 어디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0이랑 4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지. 근데 2차 함수에서 높이가 똑같다는 건 정확히 어떻다는 뜻이야?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잘 모르겠거든. 일단 아무튼 둘이 이런 식으로 높이가 같아야 돼요. 그냥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0컴마일 때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4네. 그러면 정보를 많이 알았네. 대칭축이 어디여야 돼? 그럼 여기서 일단 대칭축이 뭐임? 오케이. 2a분의 마이너스 b. 그게 2라는 뜻이니까 b는 마이너스의 4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컴마일 때도 마이너스 24 지나는 거를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 F4는 16A 플러스 4B 마이너스 24. 근데 자연스럽게 축을 확인해 놓으니까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당연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렇지? 그러면 일단 A랑 B의 관계식만 얻은 상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무한 반복할 텐데 문제를 보니까 fx 이퀄 0, 즉 x축과의 교점이 5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볼록인지 알 것 같아. 야, 마이너스 24가 여기면
이게 무한반복됐을 때 x축하고 만나니? 안 만나겠죠. 아, 그럼 이제 위로 볼록으로 다시 제대로 그리면 되겠다. 자, 그래서 위로 볼록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10 정도까지 있어야 되니까 좀 여러분 그려볼게요. 여기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까지, 12까지 그려야 되겠네. 요렇게. 대칭축 여기가 2였던 거고, 그러면 4랑 8 쪽의 대칭축에서는 6일 거고, 8이랑 12 쪽의 대칭축은 10 이렇게 있을 거고, 내가 봐야 될 건 1부터 10까지야. 그러면 0하고 2 사이에 또 요 정도의 뭐 1이 있겠지 하고, 1 초과 10 미만까지만 볼 거니까 또 거기만 좀 색칠할게, 이렇게. 요거다. 여기랑 x축이 5번 만나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야, x축이? 여기 지나면 몇 번 만나니, 노란색이랑? 4번밖에 못 만나나? 그럼 어디 지나요? 위쪽으로 가야 여기도 한 번 더 만나겠네. 그래서 x축이 요렇게 지나가줘야 되겠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1일 때는 무슨 수가 나와야 돼, 함수값이? 여기 음수가 나와야 되네. 근데 꼭지점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네. 이 조건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1일 때니까 바로 f의 1하고 대입을 해볼게. f1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의 24. 근데 한 문자 통일할게. b가 마이너스 4a니까 총 몇 a? 자, 이것이 음수여라. 풀면 a가 뭐보다 어떻게?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 다음에 꼭지점이 바로 f의 2 이렇게 될 거고 f의 2는 총 4a 플러스의 2b 마이너스의 24입니다.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a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4a 빼기 24네. 얘는 양수여야 된디. 그럼 a는 뭐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자, 그러면 규현아,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정수니까 a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7.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b는 얼마가 돼야 돼? b는 28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a 플러스 b는 21이다 이런 거지. 이런 게 바로 사이값 정리가 문제에 활용되는 느낌인 겁니다. 그치? 1일 때랑 2일 때의 사이에 x축이 지나가야 되니까 너는 양, 너는 음이어야 되겠지. 뭐 이게 일종의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기본적인 처음 공부할 때 배울 법한 연속에 대한 이야기는 다 리마인드를 했고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 추가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후에 이어서 할게요.